이제 5월 17일 토요일 주말 방송 시간이 5%입니다. 자, 주말 동공부 시간이죠. 아침에 제가 운동을 가려다 보니까 미국의 뉴스가 하나 떴어요. 국가 신용등급 강등. 무디스에서 미국 등급을 낮춰버렸는데, 혹시나 걱정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별로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추세를 꺼질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닌데 한번 주말 같이 정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꾸준히 봐주시는 우리 투자 펠로분들, 이렇게 과정 관리하고 투자를 보시다 보면 실력도 많이 느시고 실제로 계좌까지 불어날 수 있는 올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자, 25년간 한 번도 투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번의 큰 깡통 소중한 경험이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4년째 유튜브입니다. 저는 대중의 반대에서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사실 많이 안 돼요. 25년 큰 투자판이 변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도 그게 아마 큰 연장선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특히 소수 중에 우리 고객분 멤버십 분들한테 더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니까 좋아요, 구독. 자, 어제 저 멤버십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엄지를 눌러주시면 좋아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르고 눌러주신 분이 좀 계셨나? 평소보다 2배가 더 많이 눌러졌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엄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매일도 그렇지만 이 시장의 가장 기준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물론 올해 좀 약하고 상대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을 항상 매크로와 함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비미국도 보고 세계 구경, 특히 우리 투자하고 있는 국장까지 와서 섹터 테마, 자, 멤버십 넘어가면 제가 종목까지 다 말씀을 드리죠. 물론 개인별로 투자 성향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1년 정도 이상 볼 수 있는 장기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기로도 뭐 이렇게 수십 프로 몇 배씩 키울 수 있는 거, 요 근래 종목장에서는 스윙을 해요. 스윙이란 말은 요것도 수십 프로나 한 더블 정도 보는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맞춰서 유의있게 투자를 가셔야지 좋겠습니다. 저는 단타는 안 해요. 실제로 이렇게 매일 그렇게 들 수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맞춰가면서 또 이걸 드려볼게요. 자, 오늘 드릴 내용은 뭐냐면 전에 미국 시장을 잠깐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어제도 괜찮았어요. 근데 장 끝나고 그 뉴스 나오다 보니까 지표들이 살짝 반응이 있더라고요. 관세 이슈는 지금 봐야 되니까 점검하고 다음 주 일정도 살짝 보고. 자, 오늘은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처음은 아닙니다. 세계 3대 신평사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2위를 할 수 있는 무디스에서 그런 이슈가 나왔고요. 자, 거기에 따른 전망과 시장 영향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정시, 금리, 달러, 금, 비트코인, 오지랖 높게 제가 이런 얘기 다 드리죠.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국장에서 이번 주도 종목장 슈팅이 잘 나오고 있어요. 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줄 거냐?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우리 포트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잠깐 볼게요. 항상 크게 잡아드리는 큰 20년간의 나스닥 지수인데 좀 이따가 이제 신평사에서 등급 강등했던 그 시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제 보면 이렇게 나스닥도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나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 있고, 헬스케어 때문에 다우가 안 좋았잖아요. 그 다우도 올랐어요. 제가 RTO 전에 얘기 드렸지만 헬스케어 섹터 때문에, 특히 미국 때문에 좀 빠진 면이 있습니다. 섹터 문제지 종목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제도 미국 헬스케어가 반등을 줬어요.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면도 있었는데 또 많이 빠졌던 과매도잖아요. 우리 헬스케어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걸 좀 보고 있고요. 어제 미국 장 다 괜찮았고, 나왔던 경제 지표는 뭐냐면 심리 지표예요. 미시간대에서 하는 건데 1년 기대 인플레,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 7% 올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걱정을 더 하는 거죠. 5년 보는 것도 4%다. 물가에 대한 심리 지표가 좀 있고, 물론 정당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정치가 많이 극단화되어 있으니까 감안해 봐야 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 달 6월부터 발표하는 지수의 실물 지표가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챙겨보는데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월마트 이런 얘기 다 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어제 제가 파월이 좀 새로운 얘기를 했다. 그동안 연준이 만들었던 프레임워크, 어떤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큰 흐름상 다 일맥상통해요. 제가 작년 말과 올해도 얘기 드렸지만, 자, 미국은 암만 그래도 올해 제로금리나 저금리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중금리밖에 못 가는 이유가 재정부채라는 발목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이렇게 미친 정책 쓰는 것도 그의 가장 큰 근간이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정신은 계속 부딪혀요.
이런 중금리 시대에서 뒷단에 안 좋은 기업들이나 그런 쪽은 계속 구조정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항상 은행을 챙기면서 잘 되는 대장주 큰 것들로만 극차별해서 투자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뭐 지표 종목 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자, 파월이 말한 것처럼 이런 공급발 인플레, 물론 이번에는 트럼프 때문에 정책성 이슈가 그 정책성 드리블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꺾긴 했잖아요. 하지만 실효 관세는 계속 있어요. 아마 90일 때 유예를 하고 기본 관세 10% 깔고 품목별로 관세가 있기 때문에 이 1930년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관세가 붙어요. 없던 것들이 붙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분명히 좀 부담은 있다. 뭐 근데 그거는 뭐 정시든 뭐든 반영은 돼 있으니까 겁낼 건 아니고요. 자, 제로금리 시대 종말을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이. 자, 여기에서 도대체 재정부채가 그렇게 걱정이 돼? 물론 저도 뭐 수십 년간 미국 부채 보면서 재정부채가 안 늘어난 적이 없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뭐 당연히 늘어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났잖아요. 다 그림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의 부채를 할 수 있는 국채를 달러 때는 그렇게 막 풀어서 뿌렸잖아요. 근데 국채 만기가 올해와 내년과 내후년 이 3년 동안에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때도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든 특히 재무장관 베센트가 계속 걱정하면서 333 뭐 장기금리를 눌러야 된다 뭐 달러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정책을 쉽게 못 씁니다. 감세안도 물론 하겠지만 부담이 좀 된 부분이고, 좀 이따 말씀드릴 무디스도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부분 때문에 큰 판 무조건 돈 찍어도 괜찮다 키왕짱 OK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고금리 부담 때문에 재정부채 발목이 잡혀있는 미국이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 말부터 그랬지만 오버돼서 트럼프 때문에 마가라 더 올라갔지만 이 쏠쏠림들 때 꼭지 쳤던 부분이 올해도 다른 나라 쪽 경기가 원래 더 좋았어요.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정시가 더 좋았죠. 돈이 좀 가다 보니까. 물론 다른 나라 유럽이든 중국이든 뭐든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시에서 봤을 때 저금리 저물가고 미국보다 덜하기 때문에 재정과 금융 정책을 써서 올리는 거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이클을 보려고 이제 비미국을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 올해는 여전히 비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될 수 있다. 미국은 경기적으로 연착륙이지만 다른 때는 사이클이 달라서 경기 부양하는 다른 사이클을 꾸준히 기본으로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이슈가 터지더라도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할 거예요. 그것도 한번 잡아두시고. 자, 다음 주 일정을 살짝 볼 텐데 지금 얘기 드렸던 엔비디아 젠슨왕 이 지표 종목 보고 있고, 뭐 어제도 뭐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빠졌던데. 자, 대만에서 CEO 젠슨왕이 컴퓨텍스에서 기조연설합니다. 이거 작년 5월도 기억나거든요. 그 뒤에서 오면 로봇을 막 세워놓고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로봇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아예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조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 그게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로봇으로 또 관심이 갈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뭐 젠순왕이든 알트만 얘기 드렸지만 글로벌적으로도 로봇 시대가 빨리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저희는 로봇 테마를 좀 봐야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엔비디아 실적은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입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 많이 보고 계실 무디스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다. 이걸 잠깐 볼 텐데. 어디 있지?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AA부터 쭉 떨어지는 밑에는 정크본드라 해서 안 좋은 그 등급이고 국가별로 등급이 다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국채에 대한 금리도 다 정해집니다. 당연히 미국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프라임급 아니야? 이미 S&P에서는 2011년에 낮췄어요. 왜 그랬냐면 2008년에 그렇게 금융 월가의 탐욕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강아지만 가도 집을 막 대출해줬던 그런 식이 거치고 왕창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S&P가 재정부채 관리해야 돼 하면서 AAA에서 AA 플러스로 낮춰놨다고요. 아직까지도 얘는 2등급 두 번째 등급입니다. 그리고 피치는 2023년 재작년이에요. 그때도 AA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낮춰놨다고요. 자, 뒤늦게 2위인 무디스에서 지금 최고 등급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낮춘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 우리나라도 보통 환율만 올라가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1997년 IMF 때문에 금모으기 운동 난리 났잖아요. 1800원 갈 때인데. 자, 미국은 이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엔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때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지금 보면 그렇게 패닉이라 느낄 수도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돈들이 너무 쏠려서 빠르고 스피드하고 막 한다 그랬잖아요. 언제냐, 몇 대예요. 2008년 서프라임으로 떨어지니까 야 미국 너무했어, 뭐 부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다가 그 돈을 풀었습니다. 연준에서 QE를 처음 풀어가지고 1, 2, 3에서 쭉 2년 동안 2년 반 동안 올라갔는데, 그렇다 요때 이제 미국 신용등급을 낮췄네 하면서 떨어졌을 때가 요때거든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예. 지금 보면 별거 아니죠. 그때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워낙 급변동 심해서 그렇지, 그때 이렇게 떨어진 것도 한 20% 떨어졌을 거예요. 20% 떨어졌는데 이때도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신용등급 떨어진 부분이지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게 유일한 그 원인이 아니었고, 이미 한 2년 반 동안 올랐었어요. 2009년, 10년, 11년. 네, 이때부터 올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다음에 살짝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때 맞나? 이제 11년이네. 요때 그죠?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일 수도 있고, 그때는 유럽들이 피그스라 그래서 미국은 돈 풀으니까 괜찮아지는데 그때 이미 미국으로 돈이 쏠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그리스든 뭐 유럽의 스페인 같은 아일랜드 같은 데서 그때 같이 유럽이 왔습니다. 사실 안 좋은 것들이 엎쳐져서 된 거지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또 오래된 일이고. 23년 8월은 피치사입니다. 신평사 중에서는 세 번째 조금 부담이 적은 데인데, 이 시용평가를 등급을 강등하다 보니까 어쨌든 충격 와 요때예요. 요때. 이거는 기억나실 건데 23년 상반기 때 2차 전지는 모두 우리 막 슈팅하고 조정받아다 막 단타치고 하다가 8월 달에 뿅거리니까 떨어졌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금리 장기 금리가 5%까지 급등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발작 시대. 금리 발작을 3개월간 한 15% 떨어져요. 근데 출렁거림이 떨어져도 그때 잘 넘어가고 떨어진 이후에 이때 비레크만 꼭지 잘 맞췄잖아요. 그리고 산타랠리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또 수익을 많이 냈죠. 빠지고 올라갔는데 이때 한 또 15% 떨어지다 보니까 야, 두 번 다 빠졌으니까 이번도 빠지지 않을까? 조금 빠질 수 있어요. 조금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이 무디스 이번 강등에 대한 시장 영향은 뒤에 잠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건 잠깐 보고 넘어야 될 게, 자, 그동안 미국의 재정부채가 그렇게 달러 풀고 마음대로 쓰다가 왜 갑자기 지금 이러느냐. 그냥 트럼프가 공화당이고 사실은 얼마나 자기가 또 돈을 좋아하고 그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트럼프가 봐도 조금 심해요. 아까 말했던 만기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안 잡아주면 큰일 나겠는데, 중간에 못 이기겠는데, 그런 부담감을 자기 임기 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장창 세게 가다가 혼자 막 나선 것도 있죠. 주위에서 좀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정책이 경감되니까 나아진 거고, 정시도 선반이 좀 됐고. 자, 미국의 재정부채는 36조 달러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미국의 1년 GDP가 30조 달러 됩니다. 자기 GDP를 한 120% 넘어가 있어요. 국가별로 부채 보시는 건데, 자, 여기에서 제가 버핏 지수를 보여드릴 겁니다. 되게 유명한 지수예요. 이 가치 투자자들은 많이 보시는 지수인데, 자, 버핏 지수는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두 배로 돼 있어요. 두 배는 뭐냐면 밑에 분모는 미국의 GDP, 국가 GDP를 넣고 30조 달러 넣고 시가총액입니다. 자, 미국의 어떤 경기를 반영하는 정시의 시가총액이 60조 달러 간 거예요. 자, 그게 두 배까지 가다. GDP보다 미국의 시총 정시가 너무 버블이란 얘기입니다. 두 배까지 간 적이 21년에 초버블, 바이든이 돈 그렇게 쏟아부었던 21년과 이번이 꼭지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꼭지 쳤을 때도 버핏 지수가 나름의 지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0년부터 코로나 나오고 돈을 그렇게 4조 5조 달러 막 찍어내면서 갖다 부으니까 버블은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피날레 치고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가 억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60년간 이 버크셔 해서웨이 펀드가 S&P나 미국 증시를 한 번도 못 이긴 적이 없어요. 항상 비틀을 했는데, 물론 버핏 지수 올해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시지만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워낙 돈이 쏠리고 난리 부르스지기니까 이 5년간의 버크셔 해서웨이 펀드는 비틀을 못했어요. 5년간 못했단 말입니다. 이 가치 투자자는 이미 현금을 최대한 많이 쟁여놓고 미국 좀 이상한데 부채가 너무 많은데 하는 시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워낙 돈이 많이 쏠리고 대중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신은 살짝 오버슈팅하고 덩달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 자, 여기에서 어쨌든 트럼프도 그걸 인정하고 재정 부채 때문에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잖아요. 왜? 제조업 리쇼링 하겠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무역에 대한 적자를 줄이겠다. 무역 적자 때문에 올해 거친 재정 막 썼던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이건 한 10년은 봐야 돼. 무역 적자도 지금 아니니까 조금 유예주면서 완화됐어. 정말 가능하지만 도지 부서에서 또 그 일론 머스크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5월 말까지 1조 달러 감안한다 해놓고 반에 반도 못했지만 도지 부서 그만뒀고, 이런 부분이 정책을 많이 감안되는 부분.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헬스케어에서 어떻다, 뭐 바이든 했던 메디케어 어떤 보조금이나 IRA 보조금, 그린산업 같은 거 돈 주는 거 다 잘라버리잖아요. 다 잘랐어요. 전부 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트럼프 정책의 흐름들입니다. 큰 흐름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달러 약세를 보고 미국은 발목이 잡혀 있고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 쪽 보라는 가장 큰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저께 얘기 드렸던 하원에 지금 상정된 게 뭐냐? 그래도 정책은 써야 되잖아요. 뭐 경기를 살리는 가장 큰 5조 달러 감세안을 써야 될 텐데, 이 감세를 써야 될 텐데 공화당이 반대를 해요. 미국은 그래도 약간은 협치주가 되잖아요. 그죠? 자기 틀이라고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메디케어라든지 약값을 너무 끌어버리면 조금 반대표 줄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 메디케어든 헬스케어 쪽에 약간 인하하려는 것도 공화당에서 했던 그런 부분을 재정을 덜 줄였어요. 오히려 바이든에서 했던 걸 다 줄인 게 아니라 메디케어 부분에 대한 재정은 덜 감축시키고 약간 인하하려는 것도 서민들이나 이쪽 부분이 정말 힘든 부분, 아픈데 병원도 못 가, 약도 못 사, 얼마나 여론이 악화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서민을 신경 쓰는 트럼프의 정책들이고, 일단 이런 부분이 다시 일요일날 재상장한다 했어요. 결과는 모두가 돈 문제입니다. 국가 재정은 돈 문제긴 한데,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정책 때문에 또 신뢰, 돈은 또 신뢰와 연결되잖아요. 이런 그런 부분을 큰 흐름을 잡아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트럼프 보고 우리도 보고 있겠지만 재정 부채나 물가, 서민 여론, 다른 나라도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관세도 하고 있겠지만 쉽게 미국 따라오진 않아요. 이런 부분이 트럼프 발목을 꼭 잡으니까 무조건 트럼프 때문에 따라가자, 맞다 보시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나마 종전 노력, 중동 노력, 육간정 노력은 조금 되고 있는 편이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신뢰가 깎아먹잖아요. 국내외 자기 국가든 다른 나라든 서민이든 내년 11월 선거 멀지 않습니다. 이 신뢰복이라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급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을 올해 좀 봐야 되는, 이 혹시 안 되잖아 내년에. 그러면 진짜 트럼프 식물인간, 식물 대통령 돼요. 그런 면 때문에 꼭 정치나 정책 부분이 이렇게 경감된 부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에 얘기했던 무디스도 지금 한 번 더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정책이 경감되는 거는 큰 추세가 분명히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책성 드리븐 거친 흐름이 바뀌는 것들은 너무 앞으로 더 그럴 확률은 적기 때문에 비관론 금지하시고, 하지만 너무 미국이다 했던 수십 년간 4년 올랐던 쏠쏠림에 대한 부분은 좀 경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실제로 돈이 빠지는 거 보면서 들어가는 아멕시트, 달러와 금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관세 이슈는 어쨌든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 좀 보긴 봐야 됩니다. 뭐 이슈들 봐야 되면 뭐 계속 협상을 할 것 같죠. 미리 우장창 괜찮다 올라왔는데 이 협상 기간이야, 실제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실물 지표든 실물 협상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등락할 겁니다. 미국은 등락할 거고, 미중은 8월 중순까지 유예놨고, 근데 중국에서 보니까 8월까 안 되겠는데 연장을 더 해달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런 과정이 이제 나왔고, 또 품목 관세 있습니다. 전부 다 10% 깔고 딴 것들 뭐 이렇게 펜타닐 관세 20% 있지만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몇 개들은 품목 관세 또 많이 붙은 거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야 뭐 딴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협상 강화 봐주시고, 어제 또 트럼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2주 3주 내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해야 될 협상 대상국이 180개 국가예요. 180개. 언제 다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2주 3주 내 대충 떨이들은 내가 관세를 통보할 거야. 협상이 아니라 통보할 거니까 개별적 협상은 안 돼. 또 트럼프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얘기 듣고도 정신은 괜찮긴 했지만 이 과정을 또 보셔야 되고, 자, 이미
그 최우선 협상국들 있죠. 가장 큰 거는 미중이지만 중국이지만 영국은 1차로 완료했고 최후 협상국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말 잘 듣는 일본도 말 안 들어요. 트럼프 좀 너무한데 기시다가 또 자기의 여론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야, 너네도 호구되지 마 이러고 있으니까 7월 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8월까지 늦춘다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드렸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론도 마찬가지겠지만 급할 게 없어요. 딴 나라는 꼬라지 보니까 미국 트럼프 보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 없겠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보니까 조금 시간 걸릴 거라 보고 호주나 인도도 정시보험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최우선 협상국 말고 너무 중요한 거는 베트남이나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도 봐야 돼요. 자, 그거 외에도 170개국은 어쨌든 관세를 통보한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관세를 보는 면은 투자자 면에서 1기 때도 그랬어요. 1기 때 1년 반 이상 걸렸지만 지금은 조금 단축돼서 올해 말까지 보긴 하는데 유예시켰다가 협상되는 과정 거치고 있는데 또 투닥투닥 그릴 거야. 또 왔다 갔다 그릴 거고 또 유예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올해 말이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정시는 이 반영되는 부분이 초기 때보다는 좀 나아질 거고요. 내가 얘기했던 품목별 관세, 뭐 제가 반도체 좀 괜찮아졌다, 제 스마트폰 기다린다, 철강, 뭐 조선, 뭐죠, 딴 거 뭐 있죠, 알루미늄 같은 것도 있지만 이런 각국별로 논쟁은 계속 나올 거예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섹터가 좀 골치 아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섹터별로 투자 공부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가 좀 꼼수같이 봐도 돈도 물론 그렇게 가니까 한류 섹터가 오히려 더 낫다. 한류는 시류고 이런 뭐 관세에 대한 흐름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니다 보니까 한류 섹터, 우리 전략 매집주라든지 투자하고 있는 포트위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세 다음에는 분명히 환율로 넘어질 거야. 자, 환율 때문에 환율은 꾸준히 관찰합니다. 지금 당장에 막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는 아니라도 올해는 달러 약세와 각국별 환율을 보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오히려 강세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약세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워낙 강세 흐름과 외국인 3전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 도움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우리 투자에 어떻게 영향 주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나름의 시장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나스닥은 잠깐 보면 지금 18,000이 오버슈팅 돼서 19,000까지 갔어요. 19,000 넘어갔다가 출렁거릴 겁니다. 이러면 우리나라처럼 다르게 21선이 지금 쌍바닥이 안 났다 있잖아요. 외바닥입니다. 외바닥. 그러니까 얘들이 안정이 되려고 하면 한번 출렁거리고 가야 돼요. 그게 안정적이고 여기에서 저는 이 고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다 봅니다. 출렁거리다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조정 받을 수 있는 빌미. 어쨌든 미국은 애플도 보고 딴 것도 보겠지만 엔비디아가 다음 주 이슈도 있고 하니까 계속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컴퓨텍스 기준 연설. 어쨌든 우리는 정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달러와 금리를 보겠습니다. 분명히 달러가 미국의 어떤 재정부채가 많고 신뢰가 떨어져서 지금 약간 약세로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근원적인 안정자산은 달러나 미국 국채잖아.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예전과 분명히 큰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세로 갈 수 있는 흐름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보는 금과 비트코인. 금은 계속 뭐 3,200불, 3,500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제 다시 올라와서 금도 사실 뭐 박스고 유지할 것 같고 우리 좀 비트코인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이거 보면 아직 반영은 바로 안 됐는데 어제 이제 무디스 신용등 강등 얘기 나오고 빠졌다 올랐잖아요. 다시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올랐어요. 이렇게 3,200불은 금은 유지하고 있고 선물은 살짝 빠진 거 보이시죠? 미국 선물 살짝 반영하다 장은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엔화가 있죠. 엔화가 지금 달러 반대니까 살짝 머리 들면서 엔화는 이제 안전자산이니까 그런 게 이제 무디스 이슈를 반영하려다가 휴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디스 신용 등급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2011년과 2023년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라 완전 상황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올랐고 오버슈팅 됐던 정시 재정부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재정부처는 이미 다 시장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이미 했고 마지막 무디스 하는 것들은 경고 정도, 다들 알고 있는 경고 정도를 보고 이 정시가 살짝 조정받을 만한 시기에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단기 조정. 하지만 우리는 비미국이 덜 빠질 거고 우리 큰 방패를 들고 있고 저렴한 우리나라 국장에서 여전히 빅수급주 매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목장 매매하는 거는 바뀔 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포트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뭐 종목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서는 보통 안만 그래도 우린 포트 몰빵 말고 3개 이상, 3개에서 뭐 현금 10,000원 벌은 좀 더 가도 되겠지만 종목 많이 더 말씀 안 드리잖아요. 보통 5-6개 정도 갖고 있는 게 보통이라 보시고, 자, 계속 얘기 드렸고 이제 더 말씀 못 드려요. 정말 지금 15% 20% 수익이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여전히 안정적이고 꾹 보유하고 슈팅하거나 한번 단기 출렁거릴 때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략 매집주 제일 좋고요. 전체 전반적인 섹터나 이제 뭐 관세 유도 드렸지만 이 한류 섹터 그래 돈이 좀 와 있고 우리도 거기에 들어서 슈팅을 잘 막고 있습니다. 엔터도 슈팅을 했고 30% 슈팅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거 잘 들고 가시고, 이모작 중이죠. 삼양식품은 제가 어제 종목 공개를 했죠. 물론 꾸준하게 봤던 작년에 사신 분들, 말에 사신 분들은 이미 더블 정도 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근래 들어간 분도 한 20% 넘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절반에 익절했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에스테틱 일부 익절도 지금 근래도 한 40% 올랐죠. 게임 대장도 이모작 중인데 절반 25% 팔고 절반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5월 매집주였던 지금 로봇 대장과 온디바이스, 로봇은 이제 머리에 들고 슈팅하는 과정이고요. 온디바이스는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횡보 중입니다. 횡보 중이니까 이 관세 관련 스마트폰 관련 보면서 좀 기다려보는 온디바이스다. 자, 우리나라 국장에 가장 기준 볼 수 있는 코스피를 컨트롤하는 외국인, 지금 8일째 매수를 샀는데 다음 주 여름 좀 볼 거고, 환율과 함께. 자, 한미반도체가 뭐 제가 아픈 손가락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 장 끝나고 수주 공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이 봐주시면서 다음 주 대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을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헬스케어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문제는 없어요. 알테오젠이 죄가 있는 건 아니고 뭐 공매도라든지 코스닥의 헬스케어, 코스닥 1위다 보니까 미국 헬스케어 보니까 바닥은 좀 반등을 주고 우리 빅테크 살짝 조정받으면 경기 방어주 헬스케어 또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봤을 때 또 저는 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 들고 있는 비중이죠. 그 외 비만 테마라든지 필수 이픽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다 말씀드리지만 이 소수 정예를 더 집중하고 좀 오래갈 이 소수 정예 멤버를 더 정의하기 위해서 가입 비용은 꾸준히 제가 인상을 좀 할 예정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올랐어요.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에 올해 2025년에 투자의 큰 판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지금 무디스가 하는 것도, 자, 미국은 너무 좋아하지 마, 미국은 출렁거릴 수 있어,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되고, 자, 계속 시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친 정책 좀 줄었지만 실물 경기로 살짝 이양 버는 것을 봐야 되고, AI 판도는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고 가성비 시대입니다. 돈이 귀중한 시대니까 연준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반기 넘어서 뭐 7월 9월 돼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우리는 남들이 한만 뭐 쓰나미 정보에 별별 뭐 정보 채널 온갖 얘기 있더라도 또 얼마나 빠릅니까? 우선 스피드 스마트한데 빅머니만 쫓아가요. 가장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오히려 객관적인 투자 지표가 됩니다. 큰 흐름. 자, 대중 관성이 어떻고 여전히 미장 하더라도 우리는 냉정하게 달러 패권, 금리 관찰, AI 판도 다 말씀드리면서 이 가성비 시대 실전 투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들 페이크가 많아요. 요새 차트들 많이 보시고 단타도 많이 칠 수 있는데 차트만 계속 보다 보면 이 큰 흐름 모를 때 페이크에 계속 속을 거예요. 단순하게 막 꺼진다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큰 흐름 갖고 포트에 보유하면서 이 흐름 보셔야지만 차트 왔다 갔다 하는 그 페이크 안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빅스윙, 빅머니 투자, 트럼프가 던들더라도 이길 수 있다. 자, 비미국의 투자기에 찾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국장은 작지만 조금만 넘어와도 또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0.8배 저밸류, 특히나 대선 전국에 있을 때는 나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 보시고 수백억 만들 수 있는 우리 종목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재정부채, 중국의 부동산 지방부채, 우리나라는 유명한 가계부채 다 문제가 생겼어요. 킹왕짱 미국도 문제가 생겼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여전히 부동산이나 개인적으로 그런 분을 계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극단적으로 마케팅 편향적인 막 채널 많지만 중도 주용 지켜주시고 투자는 절대 한방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꼰대 멘트를 좀 많이 하는데 죄송하고 소박 중박을 꾸준히 모으는 게
대박되는 투자 관리예요. 자, 올해도 정말 여러 가지 복잡고 일들이 많지만 투자가 고난이도인데 불구하고 이 4년간 해온 것처럼 올해도 같이 여유를 가져야지만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딱 30분 지났는데 마지막에 중간에 살짝 지루할 뻔했는데 그래도 좀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디스액이 단기적으로 미국 출렁거리더라도 비미국과 우리나라 종목장 유지할 수 있으니까 휴일자 시신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10년 대계 소수 중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